네, 화요일장 마감 앞둔 상황인데요. 이분과 함께 정리 제대로 해보시죠. 주식명가 MTNW 나현우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오르는 종목의 수가 많고 테마도 혼재되어 있고 주도 섹터적 성격 갖고 있는 쪽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가려나 고민하게 했거든요. 오늘 위원님께서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지수는 안정권 속에서 종목 장세가 전개됐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제는 좀 우리 시장이 이런 숨고르는 조정장이 펼쳐지면서 다소 꿀꿀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다소 낙폭한 후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어제 좋은 시세를 줬던 엠폭스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어제 오른 만큼 좀 오늘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어제 못 올랐던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이런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런 테마를 형성해서 주는 종목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종목 장세 그동안 좀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 개별로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이 나왔던 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전략이 가장 유효할 수 있는 시장일까에 대한 고민 같이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타점 공략주 오늘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첫 번째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예, 오늘 그 펀더멘탈 대비 좀 낙폭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전진 건설 로봇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상장했죠? 어제 상장한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콘크리트 펌프카 이걸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예요. 얼마나 이런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냐면 국내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죠.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국내 내수 수출 대비 비중 대비 해외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데요. 우리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요즘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 해외 비중이 높고 해외 실적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미 시장에서 해외 실적이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배경으로 해서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연속 쭉 보시면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영업이익률도 좋은 만큼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지금 인프라, 북미에서 지금 미국 정부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에 따른 수혜.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어느 정도 좀 펼쳐지고 있지만 많이 파괴가 된 만큼 재건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기후 대응댐, 이 댐 건설에 따른 수혜까지 갖고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적으로 살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좋네요. 그리고 일단 실적에 있어서도 탄탄하다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다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공모가는 16,500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2650원에서 장 마칠 준비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추가 상방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예. 단기 관점에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약 30% 빠진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단기 과매도권 진입에 따른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판단이 됩니다. 어제 첫날 이렇게 상장하고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VI까지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분차트 통해서 30분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낙폭을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이런 낙폭 구간에서 쭉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상장 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깨지 않고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일간 차트상에서도 이런 윗꼬리를 남겨주면서 상승의 힘을 상승의 힘을 남겨놓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지금 30분 차트상에서도 이 횡보 후에 단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나 그리고 이 기업 내용 앞서 설명드렸던 실적 부분을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펀더멘탈 대비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목표가 23,000원까지 바라봐 주신 구간에 있으니까요.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 지금 좀 미리 한번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시프트업. 바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할 얘기가 많은 종목 같아요. 예, 시프트업은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한번 그쵸.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을 만드는 제작 기업으로서 대표작으로 하면 승리의 신 니케, 그리고 최근에 발매한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돈도 잘 벌고 수급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 공략까지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서도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과 수급을 항상 강조드리는데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실적도 최근 작년부터 계속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면에서도 연기금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프트업도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근데 주가는 좀 후퇴를 했지만 다시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 종목, 두 가지 종목 챙겨봤습니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장 마감 1분 전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종합지수는 2,69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는 변동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동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787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수급 잠시 훑어보시면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점일 텐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2,288억 원 넘게 사자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이 148억 원 지금 현재 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장초에 조금 더 담았었죠. 어느 정도 좀 덜어내긴 했지만 현재 구간 플러스입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장 오늘 시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쪽 그리고 전고체 또 AI 그리고 일부 초전도체까지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까지 전반적으로 골고루 낙폭 과대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도를 가져가면서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좀 더 주목하셨는지요. 전반적인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하시면서요.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도 좀 흐름을 끌어줬었던 가운데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0.83% 오른 자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69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SK하이닉스가 3% 가깝게 삼성전자도 0.77% 오르면서 오늘 지수 견인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2,700이라고 하는 목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 이후에 좀 만들었다가 다시 2,700이라는 선에 있어서 저항이라는 투명선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1.28% 견조합니다.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줬던 코스닥 지수이고요. 78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 기여 종목으로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20% 가깝게 올라주면서 지수 기여를 했고요. HLB나 엔켄과 같은 시총 상위단도 열일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특징 같이 전해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2,200억 원 넘게 담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계속 흐름을 좀 볼게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더 담았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줄곧 담았었던 건 아닙니다. 장초에 살짝 파나 싶더니 일제히 다시 매수로 전환해서 그 기조를 잃지 않았다라는 점.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쓰면서 담았었던 영역으로는 전기전자, 대형주, 제조업 구간이었다까지 전해드릴게요. 코스닥 쪽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일반 전기전자, 제조단 위주로 오늘 흐름 들어왔고요. 기관도 소폭의 순 매수 현재 같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면서요. 역시나 시장 분위기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0.77% 상승에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최근 들어서 만들었었던 블랙 먼데이 자리에서의 갭을 다 만들어낸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오늘 장중에 만들었다가 종가상 20만 닉스 착지가 어려웠습니다. 19만 9,700원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거래 마쳤고 오늘 그래도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기관 대비해서 더 많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들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1선은 그래도 안착을 해주던 움직임에서 오늘 21선이 좀 깨져 있거든요. 계속된 지금 추가 움직임, 수급적 특징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한 7, 8거래일 연속해서 내리 물량을 빼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현대차는 8월 28일 주주 환원책 좀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CEO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보합권 자리했고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셀트리온도 0.71% 빠졌네요. 오늘 뭐니 해도 밸류업 키워드 안고 있는 쪽에서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나란히 지금 시총 자리 붙어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권 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단을 끌었었던 것은 사실 전고체였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에코프로가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고요. HLB가 더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요. 알테오젠과 HLB만이 지금 윗단에서 가장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사실 오늘 고가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만 4,500원까지 오늘 고점 흐름을 만들었다가요. 30만 원 선에서 그래도 종가는 형성합니다. HLB도 2%대 강세로 최근에 만들었었던 플랫한 박스 위로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외국인 기관 여전히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숫 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엔캠도 5% 가깝게 호실적 이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1%대 조정이지만 역시나 고가권이고요. 클래시스가 2%대 올라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참 긍정적이었네요. 2% 가깝게 움직임 나오면서 14만 3,5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오늘 신고가 갔었던 종목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뭐 게임주 단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낙폭 많이 만들었다가 두 자릿수까지 기지개를 일으키면서 올라오는 쪽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나연우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시장을 보면요. 지금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지수가 저점 대비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모두 과열권에 접어서는데요. 우리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단기 지수 급등에 따른 박스권 장세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구간,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과열권 진입에 따른 탄력이 둔화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땐 박스권 흐름,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펀더멘탈 대비 낙폭해 있는 성장주를 집중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 이렇게 뭐 시세를 주고 오늘 좀 낙폭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보실 게 있어요. 반도체라든지 AI 이런 낙폭해 있는 성장주들에서 낙폭 다음 큰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메인 포트를 구성하실 때 메인 테마는 펀더멘탈 받쳐주는 낙폭 성장주들, 그다음에 보조 테마로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 짧게 끊어가는 트레이딩 전략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함께 제시드리고요. 그래서 앞서서 공통적으로 보조 테마든 이런 메인 테마든 지금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단기 관점에서 짧게 약간 눌림에서 매수해서 저항에서 매도하는 이런 짧게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 전략까지 이런 매매 전략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시장이 좀 빠르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수익이 나오면 취할 수 있도록 언급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는 타점 종목으로 다시 집중을 해볼 텐데요. 자, 시프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참 시선들이 엇갈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낙폭 메리트에서 이 기업 가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언급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라인 때는 시프트업도 지금 짧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인지 중기적으로 보시는지까지도 궁금한데요. 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좀 앞서서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실적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분기 매출이 2분기 매출이 373억에 영업이익이 259억이거든요. 결코 못 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수치인데 시장의 예상만큼 기대치를 못 맞추니까 이렇게 주가락이 나온 건데 이 수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이런 수급 내용인데요. 연기금이 딱 하루 이틀, 하루 빼놓고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 기간별로 보시면 지금 상장 이후에 연기금이 매수한 게 277만 주예요. 그다음에 투신권과 보험권에서 합쳐서 약 1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수급 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 리스크로 해서 20%가량 빠진 낙폭 구간에서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과매도권에서 추세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과 지금 자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간 차트상에서도 그렇고 주간 차트상에서도 이 몸통과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들이 열려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적과 이런 기업 내용을 보시고 여유롭게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75,000원, 손절가는 56,000원 제시 드릴게요. 네, 시프트업 8월 16일 날만 연기금이 팔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매수인데 연기금의 마음이 되어서 시프트업 계속해서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전략 받아볼게요. 이오플로우 언급 주셨습니다. 구간마다 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사실 어제가 이오플로우는 상한가 터치 후에 시간에서 다시 상한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좀 반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쉬어간다? 하지만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추가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AS, 그 다음 주에 AS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되면서 큰 주가 상승이 어제 나왔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함없습니다. 이오 패치에 대한 해외 진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제 갖고 계신 분들께서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매크로하게 봤을 때 아직도 이렇게 큰 저점 대비 오르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좀 더 여유 있게 보셨으면 하고 지금 여기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분만 관리하시면서 다음 목표가는 저는 15,000원 이상까지 보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잡고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만의 이제 종목 특징이 좀 보여집니다. 15,000원까지 보유자 영역에서의 넥스트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성공 마감 투자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나연우 위원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수립해 가십시오.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